충격의 검사 결과 30년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병원 복도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그날 밤 그녀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온 시간, 그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종이로 거짓이 되어버린 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최 여사는 거실에서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만개한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건설사를 일군 사업가였고 아들은 서울중앙지법의 판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남편의 전화를 받는 순간 평화는 깨졌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왔소. 최 여사의 손에서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남편이 응급실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침대에 누운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놀라게 해서.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따뜻했던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매년 검진도 빠짐없이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진료실에 앉은 최 여사는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양쪽 신장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최 여사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민준. 당연히 아들이 기증할 것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최 여사는 곧바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입원하셨어. 신장이 안 좋대. 빨리 와봐.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보다 아버지가 먼저 잤니? 알겠습니다. 저녁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 여사는 그 짧은 통화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귀찮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민준이도 놀랐겠지. 바쁠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재판 때문에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피고인 선고 날이라 빠질 수가 없었어요. 최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달려온 아들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대. 내가 검사 좀 받아줄 수 있겠니?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확률이 높다잖니. 엄마도 나이가 있고 내가 해줘야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판사 업무야 잠시 쉬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먼저죠. 최 여사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효자야. 민준이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아버지 곧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준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로펌 동기 강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아, 로펌 차릴 자금 모았어? 너 판사 그만두고 나오면 우리 둘이 시작하기로 했잖아. 근데 초기 자금이 최소 5억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민준은 재빨리 답장을 쳤습니다. 지금 아버지 병원인데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진우의 답장이 또 왔습니다. 병원? 혹시 그거 기회 아니야? 유산 상속 타이밍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준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준아, 누구한테 온 거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법원 동료인데요. 아버지 쾌차 기원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네, 좋은 분들이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의 그 미소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역시 우리 민준이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받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30분 후 민준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민준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던 민준은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진우야. 방금 그 얘기. 민준의 목소리는 병실에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신장 이식 받아야 한대. 근데 내가 왜 내 신장을 떼어줘야 돼?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업무에도 지장 있을 거고, 근데 만약 안 해주면? 그게 문제지. 안 해주면 불효자식 되는 거고.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검사는 받는 척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 검사는 받아봐야겠지. 그리고 유산 문제도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전화를 끄는 민준은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증 후 업무 복귀 기간, 판사 신장 기증 부작용, 신장 기증 거부 의학적 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한 것은 부모 재산 자녀 상속 비율이었습니다.
민주는 검색 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최 여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30분 전 병실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아들이 지금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민준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남편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민준이가 해줄 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인데. 최 여사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부인, 잠시 들어오시겠습니까? 진료실에 들어간 부부는 의사의 심각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사 결과지가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의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나요? 민준이가 기증을 못하는 건가요? 최 여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조직 적합성 이전에 혈액형 검사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그 이상하다는 단어에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AB형이시고 부인께서는 O형이시죠? 네, 그런데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은 B형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AB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이나 B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너무나 간단한 유전 법칙. 최 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엄마가 꼭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제 아들입니다. 30년을 키웠단 말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30년 전 출산하실 때 병원에서. 최 여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최 여사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섰지만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품 코트 자락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깔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첫 돌잔치 때, 유치원 입학식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대학 합격 발표 날, 판사 임관식 날,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들은? 자신이 10개월 품었던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자신의 피를 나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찾았소.
30년 전 산부인과 기록. 정말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는 폐업했지만 보건소에 기록이 남아 있었소.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남아 3명 출생. 오후 2시경 화재 경보 오작동으로 신생아실 혼란. 명찰 분실 및 재부착 기록 있음. 명찰이 바뀐 거였어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소. 당시 수간호사를 찾았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신답니다. 당장 가봐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8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최 여사 부부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때문에 오신 거죠? 김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그 떨림 속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김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생아실에 아기가 많았죠.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기들을 급하게 복도로 옮기는데 명찰 3개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급하게 다시 채웠는데 어느 게 누구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최 여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30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3개의 명찰, 3명의 아기, 3개의 완전히 다른 인생. 다른 2 아기는 누구였습니까?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한 명은 부유한 집안 아이였는데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미혼모의 아이였어요. 어머니는 병원비도 안 내고 도망갔고 아기는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생후 6개월에 시장 상인 할머니가 비공식으로 데려가서 키웠다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시장 상인? 최 여사가 반복했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보육원, 시장, 자신의 아들이 그곳에서 자랐다는 말. 요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은 최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진짜로 무너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시장에서 자랐대요. 보육원에 버려졌다가 시장 할머니한테. 이제라도 찾았소. 이제라도.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우리가 편하게 살 때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최 여사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다는 것,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조사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아들을 찾았소. 정말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달구 31세. 현재 중앙시장 인근 거주. 시장 관리 업무 종사. 과거 청년 시절 방황 이력 있음.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사진. 삭발 머리, 문신이 보이는 팔, 거친 인상. 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 30년 동안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이 사진 속의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기억은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함께 울었던 순간들. 최 여사는 사진을 내려놓고 김달구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달구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그녀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때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산부인과 병실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자신의 모습.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당했을 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 여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달구야, 엄마는 절대 포기 안 해. 그녀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어도 엄마는 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 마음을 열 거야. 30년 전 그날의 진실. 중앙시장 입구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최 여사가 내렸습니다. 명품 코트, 진주 목걸이,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가겠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시장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야죠.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인데. 비릿한 생선 냄새, 매캐한 김치 냄새, 바닥에 흐르는 물기. 평생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만 쇼핑하던 그녀에게 이곳은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최 여사의 명품 하이힐이 물기 있는 시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에 10,000원. 상인들이 큰 소리로 호객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사가요. 오늘만 세일이에요. 최 여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그녀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아니, 사실은 자신이 너무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명품 코트도 진주 목걸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간 최 여사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옆 생선 가판대를 붙잡았는데 손에 생선 비늘이 묻었습니다. 최 여사는 재빨리 명품 손수건을 꺼내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에도 비늘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평생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만 쇼핑하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냄새, 이 물기, 이 비늘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여보, 괜찮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최 여사는 손수건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늘이 묻은 채로. 그때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달구 형님 온다. 비켜봐. 형님, 이번 달 관리비 여기 있습니다. 최 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달구. 30년 만에 만날 아들의 이름.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김달구였습니다. 삭발머리, 검은 반팔 티셔츠에 드러난 팔뚝 가득한 문신, 선글라스를 낀 무표정한 얼굴. 보고서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달구는 시장 상인들에게서 봉투를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돼서 좀 깎아주면 안 될까요?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깎아줘요? 달구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딱 이번만 봐드릴 테니까 다음 달엔 꼭 챙겨주세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생각보다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이 편하게 말을 거는 걸 보니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낳은 아이라니. 달구가 그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확히는 그들 뒤에 있던 어묵 가게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달구의 모습에 최 여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김달구 씨 맞습니까? 달구가 걸음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그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 남편이 젊었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누구신데요? 나한테 볼 일 있어요? 달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동서건설 회장인데. 아, 재개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건 우리 두목님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달구는 관심 없다는 듯 다시 걸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달구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날 찾아와? 왜요? 달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문을 열지 못하자 최 여사도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혹시 시장 상인 할머니 손에 자라지 않았습니까? 보육원에서. 달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대체 누구시길래?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친부모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상인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멈춰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달구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친부모?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친부모 타령이에요? 정말입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예요. DNA 검사를 해보면. 달구가 비웃었습니다. DNA? 아, 그래요. 돈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시네. 그럼 유산이라도 주시려고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30년 동안 다른 아이를 키웠고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고요. 그래서요? 달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뭐 기뻐하면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드릴 것 같아요? 달구야.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달구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남입니다. 그 말에 최 여사는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부잣집 사람들이 진짜 달구 부모래. 에이, 말도 안 돼. 저런 양반들이 어떻게 달구 같은 애를 낳아? 근데 눈이 좀 비슷한데? 최 여사는 주변 시선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저런 곳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갑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소.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이렇게 보내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습니다. 달구야, 제발 한 번만 우리 말을 들어줘. DNA 검사만 해보자. 제발. 됐어요. 저는 바빠요. 수금해야 하거든요. 가보세요. 달구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무의식 중에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달구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최 여사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코트가 시장 바닥에 물기에 젖었습니다. 어머! 주변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여보! 남편이 급히 최 여사를 일으켰습니다. 달구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지며 걸어갔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달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그 모습이 젊었을 때의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남편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 호기심 어린 시선들, 모든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차에 돌아와 앉았지만 최 여사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요? 자기를 찾아온 부모한테. 당연하지 않소. 30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부모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최 여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엄마라고 불러줄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 여사는 달구의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슬픔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들을 거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처받을까봐 먼저 문을 닫은 걸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야 해.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배 위에 올려졌던 아기,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았던 순간, 그 따뜻했던 체온.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 그때 그렇게 속삭였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어렸을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최 여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숨소리가 왠지 익숙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산소에 갑니다. 내일. 최 여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달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달구야?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달구입니다. 달구가 정정했습니다. 할머니 산소가 파주에 있는데 혹시 오실 거면 주소 보낼게요. 갈게. 당연히 갈게. 별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보자는 거니까. 응, 알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 여사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음을 열었어. 비록 조금이지만 달구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달구가 연락 왔어요. 오늘 할머니 산소에 간대요. 우리더러 오래요. 정말이요? 그럼 당장 가야죠. 하지만 최 여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데 여보, 뭘 가져가야 할까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꽃다발이라도 사가야겠소.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꽃다발은 너무 격식적이에요. 달구가 좋아할 만한 걸.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올릴 음식을 가져가요. 달구가 어렸을 때 좋아했을 만한 것들로. 최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평생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집에는 요리사가 있었고 밖에서 식사를 할 때는 최고급 레스토랑만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최 여사는 직접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김이 찢어지기도 했고 속재료가 삐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할까요? 집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할래요. 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음식을 우리 아들한테 처음으로 먹이고 싶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받던 시절 시어머니가 말했었습니다. 요리도 못하는 게 무슨 며느리야. 집안 배경만 믿고 사는 거지. 그날 최 여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 들어가 밤새 요리책을 보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생신상에 올린 미역국과 나물들은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김밥을 다 만든 최 여사는 정성스럽게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담았습니다. 귤, 사과, 배. 여보, 준비됐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가요. 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최 여사는 도시락 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에게 줄 첫 번째 음식이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이것은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파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든 산들, 누런 들판. 최 여사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달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불렀을까?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걸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거절하려고 부른 걸까? 여보, 떨지 마시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네요.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잘 될 거요. 달구가 먼저 연락했잖소. 그건 마음이 조금은 열렸다는 뜻 아니겠소.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파주의 작은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달구가 보낸 주소를 따라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묘지가 있었고 비석 앞에 한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달구였습니다. 그는 할머니 산소 앞에서 소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할매, 오늘 손님 왔어요. 달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 친부모래요. 웃기죠? 30년 만에 나타나서. 그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달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셨네요. 응, 왔어.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 좀 드려도 될까? 달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산소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없었다면 달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육원에서 평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더 힘든 길을 걸었을까요? 할머니가 저희가 못한 걸 대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달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달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저한테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당신은 굶으면서. 달구야, 최 여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할매밖에 몰랐어요.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죠. 할매가 전부였으니까. 달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할매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언젠가 진짜 부모가 찾으러 올 거라고. 최 여사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 믿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부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달구야, 우린 정말 몰랐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달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할매한테 약속했거든요. 진짜 부모 찾으면 한 번은 만나보라고. 최 여사는 가져온 도시락 통을 꺼냈습니다. 달구야, 이거 엄마가 만든 건데 할머니께 같이 올리면 안 될까? 달구가 도시락 통을 받아 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야. 서툴러서 모양이 별로지만. 달구는 한참 김밥을 바라보다가 할머니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할매,
제 어머니가 만든 거래요. 같이 드세요. 그리고 달구는 김밥 한 개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최 여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모습,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달구가 작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달구가 물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는데. 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구가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좋아. 당연하지.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최 여사는 달구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로 남편을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모든 것이. 달구야.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못 찾아서 정말 미안해. 달구는 커피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달구가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제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할매가 그러셨어요.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네. 할매는 제 엄마였어요. 아니, 지금도 엄마예요. 그럼 난? 달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엄마예요. 사람은 엄마를 2명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땅에. 그 말에 최 여사는 와락 울어버렸습니다. 달구가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할머니 말 잘 들어줘서. 전 삐뚤어졌는데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아니야. 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그날 세 사람은 해질 때까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구의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 시장에서의 생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 여사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 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아이예요. 그렇소. 정말 다행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진짜 부모로 받아들여 주겠죠?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거요. 분명히. 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돌아왔지만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조금씩 자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피어난 희망. 그날 이후 최 여사와 달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달구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달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는 곳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구가 먼저 자신의 집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가도 돼?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뭐 보잘것 없지만요.
달구의 집은 시장 뒤편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모든 게 낡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3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달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비좁고 오래된 원룸이었지만 정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 할매 사진이에요. 10년 전에 찍은 거. 달구가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 키워주셔서. 달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홍차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에 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른 것도, 자신이 홍차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한 것도. 달구야, 내가 홍차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카페에서 홍차 마시고 계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달구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요. 홍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구야, 혹시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은 없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아니요, 괜찮아요. 달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전 이 일이 좋아요. 시장 사람들 지켜주는 거. 비록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그 말에 최 여사는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 아이였구나. 그때 최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달구야, 우리 같이 시장 구경할까? 내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달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세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달구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달구야, 오늘은 부모님이랑 왔네? 형님, 어제 그 문제 잘 해결됐어요. 걱정 마세요. 역시 달구 형님이야. 최 여사는 달구가 상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달구야, 이번에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가게 문 닫을 뻔했다. 아니에요, 할매. 당연한 거죠. 달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지만. 하지만 달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매, 그러지 마세요. 전 그냥 도운 거예요. 그래도. 됐어요. 대신 다음에 잔치국수 한 그릇 얻어먹을게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달구는 단순한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보호자였습니다. 달구야, 너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좋은 일이라기보다 그냥 할매가 그러셨거든요. 힘없는 사람 도우라고. 할머니가 정말 잘 가르치셨네. 달구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사람이야. 환경 때문에 조금 삐뚤어졌을 뿐
본성은 착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 여사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러게 말이요. 걱정했는데 다행이요. 이제 달구도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준아, 왔니? 밥은 먹었어?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준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남편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다시 받아봤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왜 갑자기?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확히.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시 친자 관계가 아니네요. 99% 확률로. 민준아, 우리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요. 30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 진짜 아들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달구의 사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관리 업무한다는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최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제가 판사예요, 어머니. 조사 좀 하면 다 나옵니다. 민준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 나온 다음 날부터요.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한 달 전부터요. 병원 기록 열람해 보니 다 나오더군요. 30년 전 그날 아기가 바뀐 거.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니? 민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30년 동안 저는 아들로 살았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최 여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 민준이 병실에서 무릎 꿇고 당연히 해드려야죠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때 이미 민준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 따뜻했던 미소, 그 부드러웠던 목소리, 모두 연기였다는 것. 민준아, 내가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너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진짜 아들을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매주 만나시고 오늘은 집까지 가셨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도 우리 아들이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국 피는 못 속이잖아요. 진짜 아들 찾았으니까 이제 가짜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최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너를 진심으로. 진심이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 진심에는 조건이 있었죠. 제가 판사가 됐을 때, 제가 잘났을 때만 사랑받는 거. 민준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인생을 지킬 겁니다. 30년 동안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 빼앗길 순 없어요. 빼앗긴다니 무슨...
회사요. 재산이요. 제가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남편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우린 너를 버리지 않아. 달구와 너 둘 다 우리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누굴 선택하실 건데요? 선택이라니. 유산이요, 아버지. 회사 경영권이요.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실 건데요? 30년 동안 키운 저한테요? 아니면 얼굴 한번 본 그 사람한테요? 최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생각해 보세요. 저와 그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실 건지. 민준아, 선택하지 않으시면. 민준이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민준이가 왜 저래요? 남편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잘못 키운 거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랑으로 키웠는데. 하지만 최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사랑한 건 맞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자랑스러워야 사랑받는 것. 민준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진짜 아들 달구, 다른 한쪽에는 30년을 함께 산 민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자신의 아들이니까. 한 명은 피로, 한 명은 세월로 연결된 아들이니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달구가 왜? 최 여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됐대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뭐라고요? 누군가 고소를 했대요. 달구를. 최 여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민준이 한 짓이라는 것을. 3일 안에 선택하라는 말. 그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말. 민준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달구를 없애려는 계획을. 판사의 배신.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달구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구야. 최 여사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달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폭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달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고소했대요.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만 최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것을.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어머니입니다.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여사와 달구가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고소인이 판사인데 증거도 있고 해서요. 일단 조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요? 혹시 서울중앙지법이? 네, 박민준 판사입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형사님, 이건 누명입니다. 제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형사님, 달구는 그런 애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달구는 그날 시장에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사님, 저는 중앙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한 사람입니다. 달구를 10년 넘게 봐왔고요. 달구는 거칠어 보여도 절대 먼저 폭력을 쓰는 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릴 보호해줘요. 상인들이 줄줄이 증언했습니다. 최 여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달구가 시장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판사이고 CCTV 영상도. 한 젊은 상인이 말했습니다. CCTV요? 저도 CCTV 관련 일하는데 그 영상 보니까 편집한 티가 나던데요. 전문가한테 감정 맡겨보시면 알 거예요. 형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때 달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증거 있습니다. 달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민준이 어떤 남자와 밀실에서 거래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민준 판사가 아버지 회사의 경쟁사 임원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비리 자료를 넘기고 돈을 받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제 사람들이 미행했습니다. 뭔가 수상해서요.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의 계획을. 달구야, 너 언제부터? 어머니가 시장 왔을 때부터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30년 만에 나타난 부모, 판사 아들. 조사해보니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니?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 달구가 형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검찰에 넘겨주세요. 판사가 회사 기밀 유출하고 뇌물 받은 증거니까. 형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판사를 고발하는 건데. 당연하죠. 법은 평등하잖아요. 판사라고 예외는 없죠. 달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한 건 허위 고소입니다. 알리바이도 있고 증인도 있으니까 무혐의 처리해 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상 감정부터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최 여사는 달구에게 물었습니다. 달구야, 왜 이렇게까지 해준 거니? 달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뭐?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라고. 그럼 아버지 회사도 지켜야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무조건적 헌신. 그날 밤 달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 어때요? 많이 안 좋으셔.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대.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구야, 정말? 네. 아버지 신장 이식 말이에요. 제가 맞는지 검사 받아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조건 있어요. 응, 뭐든지 말해. 검사만 받는 거예요. 만약 맞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기증할지 말지.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일주일 후 달구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친자간이라 그런지 조직 적합성도 100%예요. 남편이 달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구야, 고맙다. 아직 한다고 안 했어요. 알아. 그래도 고맙다. 달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최 여사가 긴장했습니다. 민준은 달구를 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달구가 일어섰습니다. 김달구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30년 동안 바뀐 운명의 두 아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정관입니다. 그리고 유언장 양식이고요. 민준아, 지금 무슨... 아버지, 정리하셔야죠. 누구한테 회사를 물려주실 건지.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달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다고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신장 검사를 받은 겁니까?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건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유산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달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왜요, 어머니? 사실 아닌가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고 신장도 기증한다고 하고 다 계산된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달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계산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으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둘 다 들어라.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아들이다. 민준이는 30년을 함께 산 아들이고 달구는 피를 나눈 아들이다. 아버지, 회사는 둘이 함께 경영하면 된다. 유산도 둘이 나누면 된다. 왜 싸워야 하느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판사랑 시장 관리인이 회사를 같이 경영한다고요? 불가능하지 않다. 내가 법률을 맡고 달구가 현장을 맡으면 된다. 말도 안 돼요. 민준은 서류를 집어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와 저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둘 다는 안 됩니다. 민준아, 선택하지 않으시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돼.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달구야, 넌 우리 아들이야. 왜 내가 물러나야 해? 하지만 민준 씨 말이 맞아요. 30년 동안 함께 사신 분이 더 우선이죠. 그게 무슨... 달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앞으로도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는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달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달구야, 앉아라. 아버지, 앉으라고 했다. 달구가 다시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달구야, 너도 내 아들이다. 30년 늦게 찾았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변한 건 우리가 잘못 키워서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 최 여사도 달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구야, 제발 가지 마. 엄마가 3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앞으로 30년, 아니 평생 보상해 줄게. 달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건달의 반격. 며칠 후 민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반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제 변호사입니다. 무슨 짓이냐, 민준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재산 분할 및 경영권 이전에 관한 소송 예고장입니다. 소송이라니. 민준 판사님께서 30년 동안 사실상의 아들로서 권리를 행사해 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산 및 경영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니?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아들로 살았어요.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를 키운 은혜는 생각 안 하니? 은혜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명품으로 만든 건 아버지 욕심이었잖아요.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이제 와서 은혜 운운하지 마세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병실에서 나가. 하지만 민주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신장 이식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달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참. 신장 기증은 잘 생각하세요. 판사 업무에 지장 있으면 안 되니까요. 민준이 나간 후 병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달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설게요. 뭐? 민준 씨를 막을 방법이 있어요. 달구야, 위험해. 민준이는 판사야. 법을 이용할 수 있어. 법이 전부는 아니에요. 달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민준 씨가 회사 기밀을 넘긴 증거, 뇌물 받은 증거 모두 확보했어요. 정말? 네. 이제 타이밍만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민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김달구 씨 새로운 고소건이 접수됐습니다. 또요? 달구가 놀랐습니다. 이번엔 공갈 및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달구가 이해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형사님, 그건 일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달구가 연행되는 모습을 본 최 여사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규정대로 달구를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최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달구가 준비를 해뒀다고 했잖소. 하지만 믿읍시다.
우리 아들을. 경찰서에서 달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촬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이 아니라 증거 확보였습니다. 증거 확보라고요? 네. 박민준 판사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달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증거, 뇌물수수 증거, 허위 고소 증거, 이 모든 걸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민준 판사, 뇌물수수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 민준이 체포된 것입니다. 최 여사는 TV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왜 그랬니?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거요. 30년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날 오후 달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제가 늦었어요.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달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무너졌을 거야. 달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달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 여사도 달구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달구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응, 엄마야. 네, 엄마. 며칠 후 민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 여사와 남편 그리고 달구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보며 최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최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최 여사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건강해라. 안에서. 네. 그리고 달구 씨. 민준이 달구를 보았습니다. 부모님 잘 모시세요. 제가 못한 거. 달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도 건강하세요. 진짜 가족.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신장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달구의 신장이 아버지 몸속에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최 여사는 달구에게 물었습니다. 달구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을래? 달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전 아직. 그래, 알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일주일 후 달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으로 갈게요. 정말? 네. 시장 일은 정리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요. 달구는 시장관리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시장 사람들 돕는 거예요. 예전처럼이 아니라. 최 여사는 대견했습니다. 달구가 집으로 이사 온 날, 최 여사는 2층 끝방을 준비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달구는 식사 예절을 몰라서 실수하기도 했고, 최 여사는 달구의 생활 패턴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달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매 산소 같이 갈래요?
응, 좋지. 세 사람은 파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산소 앞에서 달구가 절을 올렸습니다. 할매, 저 이제 진짜 부모님 찾았어요. 할매 말씀대로 잃어버린 거였어요. 최 여사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들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잘 돌볼게요. 돌아오는 길 달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순대국밥 좋아하는 거 아세요? 응, 알지.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제가 좋아하는 집 있거든요. 그래, 좋아. 세 사람은 시장 근처 허름한 순대국밥집에 갔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부부와 깔끔하게 차려입은 달구.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드세요. 새우젓 넣고 김치같이. 그래, 이렇게? 네, 그렇게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니 얼큰하면서도 구수했습니다. 맛있다.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 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죠? 물론이요. 3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 아들을 찾았잖아요. 그렇소. 우리 달구. 뒷좌석에서 달구가 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최 여사는 달구를 깨웠습니다. 달구야, 다 왔어. 아, 제가 잤네요. 피곤했구나. 달구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최 여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달구가 환하게 웃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여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소. 진짜 가족. 2년 후, 달구는 시장관리회사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명품 가방 대신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달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재미로 삽니다. 남편은 건강을 되찾아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달구와 함께 산책하는 게 하루의 낙입니다. 민주는 복역 중이지만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이 면회를 옵니다. 달구도 형을 만나러 가며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바뀐 운명, 잃어버린 아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30년이 걸려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최 여사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아들 잘 키워주셔서 이제는 제가 잘 돌볼게요. 평생.